지난달 완전한 이혼 소식을 알린 낸시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제가 사는 집입니다. 와. 가족인 한이 리키. 이제 낸시랭의 공식적인 가족은 반려견 한이 리키 두 녀석뿐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최근 이곳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거 보기는 되게 좋지만 뭐 제 집도 아니고 그 전에 살던 곳도 제가 좀 그 떠안은 사채 빚들이랑 그 빚더미로 보증금이 마련하기 어려워서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그냥 제 지인들이 되게 호의적인 분들이 계셔서 잠깐 비워진 집을 제가 살고 저번 집같이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나가야 돼요. 야, 그럼 언제 나갈지 몰라요. 네. 20년 가까이 유명 팝 아티스트로 활동해온 낸시랭. 결혼 이후 떠안은 빚 때문에 지금은 남의 집을 전전하는 신세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삶을 이토록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제가 처음 만났었던 자리는 갤러리 관장님과 대표님과 그렇게 미팅들을 가지면서 만났었던 거라 당시 저는 완전히 믿고 있었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계속 그 부분을 쫄라서 처음에 저는 거절을 했었지만 결국엔 그 계속 반복되는 설득에 제가 그래 하고 처음에는 엄청 축하했죠.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그냥 일반인이니까 얼굴이 알려진 분이 아니니까. 하지만 결혼 사실 공개 후 전 남편의 정체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진실로의 서로 사랑을 결실을 맺고 싶어서 혼인신고를 했고 이렇게 힘든 모습보다는 더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 웃을 수 있는 모습들 보일 수 있도록 저 열심히 작품하고 그리고 저희 부부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신고한 지 이틀 만에 알게 된 진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전 남편을 믿었답니다. 이 사람의 과거의 어떤 행적들을 전과자고 뭐고 이런 것들을 싹 다 해가지고 올려져서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렸다는 게 그때인데 전 이미 혼인신고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럼 이혼하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었죠. 그때는 제가 다시 이미 결혼을 혼인신고를 하고 다 또 믿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말한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이게 다 억울한 상황이다. 아마 그쪽 팀들이 조직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한테 속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말을 또 믿게 된 거죠.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과 맞바꾸며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결국 10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렀는데요. 한 두세 달 동안 또 이혼을 한다 그러면 또 얼마나 또 그럴까라는 두려움도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이미 혼인신고는 됐으니 어떻게든 잘 해나가 보려고 당신은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 와중에도. 극심한 폭행에 제가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건 너무 무지막지한 엄청난 폭행이 자행됐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을 먹은 거죠. 짧았던 결혼 생활 후 남은 건 빚더미뿐. 하지만 그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웠던 건 마음의 상처였죠. 바르게 열심히 살자. 그렇게 제가 많이 얘기를 했으나 상대방은 저를 타겟팅한 자체가 그들의 조직과 함께 제 한남동 집을 갖고 1금융, 2금융, 사채까지 다 돈을 빼내서 자기네들이 쓰는 거였어요. 결론을 보니까.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에 대한 아무런 그런 애정이나 신경 따위는 없었던 거죠. 전 그냥 이용 대상이었던 거죠. 그간 팝 아티스트로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때론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낸시랭.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자신의 길을 가던 그녀였지만 아티스트가 아닌 한 여자로서 겪은 수많은 일들은 낸시랭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통째로 지워내고 싶은 고통스러운 순간들. 낸시랭은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사기 결혼인데 거짓말들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외롭다 보니까 속아 넘어간 저도 한심하고 저도 바보 같고 또 당신은 제가 가족이 없다 보니까 상의할 사람도 없고 또 빨리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40대 들어오니까 나이도 먹고 막 가정을 만들고 싶은 열망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간 것 같아서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너무 화나고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두운 별도 없는 어떤 우주에 저 혼자 그냥 허공에 유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조차 오롯이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기 사진은 저희 하늘나라 가신 엄마예요. 제가 엄마를 너무 사랑했고 또 엄마는 외동딸인 저를 엄마의 분신같이 굉장히 사랑했고 사랑하는 하늘나라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좋아요. 엄마 맨날 보고 싶으니까. 여기 보시면 저와 10여 년을 함께한 제 고양이 코코샤넬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반려견들이 외동딸이랑 항상 있었는데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암투병으로 아프시면서 고양이를 못 키우게 하셨어요. 일본 전시를 가게 됐을 때 눈에 띈 수제 인형인데 너무 실제 똑같았던 거예요. 걔를 데리고 제가 대리 만족을 한 거죠. 보시면은 눈알이 플라스틱인데 많이 이렇게 스크래치도 가고 그리고 이제 수염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요거예요. 이제 한 가닥 남았네요. 그쵸. 그래서 저랑 함께 늙어갔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트레이드마크가 돼서 네.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 전략은 아니었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웃음과 기분 좋음을 준 건 사실 우리 고양이 코코샤넬이었죠. 지난 13년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한 몸처럼 붙어 있었던 고양이 인형. 낸시랭에겐 트레이드마크이자 마음의 안정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을 언니랑 함께 늙어가고 또 많은 걸 겪었으니 이제는 아트 안에서 영원히 늙지 않고 영생하면서 뭐든지 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러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원래 행복을 줬으니까 그런 긍정 아이콘, 행복 아이콘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으로 또 고양이 인형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 깊은 허전함. 누군가의 온기가 느껴지는 집을 꿈꿨는데요. 오늘 좀 많이 안 쌓였어요. 여기 열면은 또 많은 다른 식기들이 있지만 최대한 안 꺼내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럴수록 이게 더 쌓이거든요. 최대한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애들이 끝나지면 웬만하면 위에를 안 열고 설거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생존 설거지네요. 저 거의 집이 그래요. 거의 생존 위주예요. 모든 많은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뭐 작품 말이야 뭐 너무 힘드니까 들어와서 더러워도 내가 그거를 힘이 없는 거야. 너무 차라리 내가 그 시간에 좀 자거나 좀 누워서 쉬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움을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늘 혼자다 보니 때론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한이렇게 언니 너무 배고파. 지금 한 끼도 못 먹었어. 수납장 가득 쌓인 컵라면이 낸시랭의 주시. 있다.
제가 좋아하는 거. 다른 컵라면들은 밀가루잖아요. 근데 쌀국수는 쌀이에요. 뭔가 밥을 먹은 기분? 쌀이라서. 쌀이니까. 네. 작품을 할 때는 금손이지만 요리를 할 때는 똥손이 된다는 낸시랭. 지난 4년간 혼자 살며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결국 달걀 프라이에 컵라면만한 게 없더랍니다. 점심도 훌쩍 넘길 시간에 오늘의 첫 끼니를 먹습니다. 이마저도 대충 때우고 마는 시기죠. 혼자서 먹는 밥도 이젠 이골이 날 지경. 진짜 내가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 먹을 때까지는 또 제가 뭐 작품을 작업실 작업이든 뭐 일이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더 서러울 때가 혼자 살 때 아플 때. 아플 때는 정말 그냥 계속 그냥 눈물만 흘러요. 그냥 계속. 반려견 하니 리키마저 없었다면 적막함만이 가득했을 집안. 가자, 목욕하자.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이 녀석들마저 없었다면 지난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따뜻해. 낸시랭에겐 반려견과 함께할 때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데요. 저는 우리 한이 이렇게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외동딸에다가 저희 엄마가 17년 동안 오랫동안 안투병하시고 돌아가시고 저한테는 유일한 가족이죠. 사람들 앞에선 밝고 당찬 모습만 보여왔지만 그 뒤에선 늘 외로움에 시달려왔던 낸시랭. 그래서 더 가족이 사람이 고팠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야 하죠. 특히 언제 집을 다시 비워줘야 할지 모르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네, 어서 오세요. 집 어디로 오셨나요? 일단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금액대가 월세 제일 싼 게 얼마인가요? 20평대라고 해도 최소 전세 아파트는 5억 이상이에요. 네, 그리고 조금 금액을 줄여서 다가구 주택의 투룸 정도로 보신다면 혹시 보증금이 네. 어려우세요? 없으세요? 보증금은커녕 달달이 사채 이자를 갚는 것도 허덕이는데 문제는 보증금이 미니멈 아무리 없어도 1,000원 해야 되고요. 네. 한 2천에 한 80선 가능해요. 일단 제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네, 그 돈도 집을 한번 마련해야 일단 되고. 보시겠어요? 투룸 예, 예. 정도? 이 수많은 집들 중 마음 편히 쉴 내 집 하나 없다는 냉혹한 현실. 들어오세요. 이 문은 그냥 이렇게 원래 열려 있나요? 열려 있어요. 다가구는 다 이런 형태. 아 그래요? 어머 저 너무 가깝다. 오셔서 여기가 이제 주방 겸 거실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해가 잘 들어오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이쪽이가 정남향방 방향. 통풍은 잘 되겠어요. 저기 매우 문 열고 잘 여기 문 열고. 네네네. 이렇게 녹지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그러니까요. 네, 전경은 이쪽이 좋고. 제 침대가 퀸 사이즈라 네네네. 침대 들어오면 끝날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이런 다가구 주택 종류로 오실 것 같으면 지금 있는 짐을 거의 다 정리하고 오셔야 될 거예요. 네. 돈이 문제죠, 돈이. 네. 네. 신발장 이거 하나예요? 네. 어떡해. 제가 이런 게 4개가 있어도 다 수납이 안 돼가지고. 신발이요? 예. 너무 많으신데? 그것도 많이 버린 거여서.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겠네. 진짜, 네, 다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머리가. 그래서 대표님 이 집이 얼마인 거죠?
월세가 금액이 전세하시면 2억이고요. 전세는 없어요. 반전세로 하시면 1억 5천에 한 20, 30까지 되시고 그 돈도 없고 월세로 하시면 월세로 2천에 한 100선? 2천에 네, 100, 90에서 100선. 2천에 100에 네, 90에서 보증금은 100. 조금 조정되셔요. 그럼 보증을 좀 더 싼 데로 하나만 좀 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보증금 싼 대로요? 네. 네, 그럼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네. 최소한의 보증금마저도 지금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이대로 빚에 떠밀리고 또 떠밀리다가 대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걸까? 어머, 어머 웬일이야? 그 집보다 싼 집. 이건 그냥 방 하나인데요? 네, 네. 말 그대로 원룸이네요. 진짜. 손에 50짜리 방이에요. 1050? 어머, 어머나. 보통 학생들 1인 거주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옵션은 풀옵션이라 사실만 해요. 뭐가 풀옵션이라는 거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목욕탕까지 갖춰진 집이에요. 1050? 네. 아까 그 집보다 가격은 훨씬 싸고 반값이네요. 짐을 다 버리고 오신다면 네. 뭐 여기서도 주거 하실만 하죠. 물론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란 건 잘 알지만 낸시랭에겐 이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더 심란해지는데요. 대표님 너무 잘 봤어요. 네, 생각해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일부러 이렇게 좀 서울이랑 먼 곳에 이게 알아보면 좀 굉장히 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어떻게든 돈을 빨리 많이 벌고 모아야겠다라는 보증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 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던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죠. 왜 하필 내게 이런 시련이 온 건지,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건지, 덧없는 원망과 분노로 밤을 지샌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순간마다 지나간 일에 얽매이기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왔던 낸시랭. 네, 여기가 어디예요? 작품 만드는 작업실입니다. Welcome to my atelier. 10억에 육박하는 빚을 떠안고 아티스트로서도 미래가 불투명하던 순간 낸시랭은 스스로 후원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겠노라. 내 작품과 나를 믿고 투자해라. 투자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설득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줄곧 작품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제 한남동 집담보로 1금융, 2금융 사채까지 끌어서 사인을 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사람이 어쨌든 범죄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증거가 다 100% 잘못됐어도 그 모든 사인한 것들은 금융적으로 제가 갚아야 되는 건 거죠. 그냥 이자만 갚는데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 10억 이상 되는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저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곧 다가올 또 다른 개인전을 준비 중인 낸시랭. 기획부터 완성까지 3년 걸린 거예요. 이 작품이 4개로 보이시지만 이제 개인전 때 가서 보시면 이게 하나의 작품입니다. 아, 이게 단계예요, 이게? 네, 9m가 넘는 제 일생 일대 처음으로 해보는 대작이에요. 턱끝까지 숨통을 조여오는 빚을 갚을 방법도, 심장을 핥히고 간 고통을 잊을 방법도 결국 작품에 매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작품을 하나씩 완성해가며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죠. 약간 비정형적으로 가고 싶은데 비정형적으로 안 나와질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낸시랭. 제가 겪게 된 건 그냥 한 여성으로서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예술가로서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작품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새로운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그런데 어쩐지 작품을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은 조급한데 작품이 원하는 대로 나와주질 않아 속상한 낸시랭.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보는데요. 어떻게 다시 작업을 하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반복되는 작업들. 적어도 낸시랭이란 이름을 걸고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현실의 걱정을 잠시 잊고 작업에 열중하다 보면 밤을 새는 일도 부지기수죠. 여느 때처럼 작업실에서 밤을 새고 돌아온 날. 그런데 낸시랭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집안 곳곳을 살피며 물건들을 거실에 모으는데요. 하나같이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이 물건들을 왜 빼신 거예요? 아, 이제 짐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내한테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없애야겠다. 있으면서 사용 안 하는 것들 그냥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있으면 공간만 차지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워낙에 다 오래된 것들이라 뭐 돈 모아서 사면 되죠. 틈날 때마다 안 쓰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며 살림을 최대한 줄여가고 있다는 낸시랭. 제가 항상 햇반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이 쌀밥, 햇반도 뭐 매일 먹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멀쩡하다라는 걸. 안 쓰는 물건들을 중고로 내다 팔며 소소하게 돈 버는 재미도 알게 됐습니다. 오예. 됐다. 하나. 잘 찍었네. 피아노도 없앨까봐, 그치? 아, 언니가 이거 되게 오래된 건데 한번 소리야. 아시다시피 제가 이 집에서 또 언제 어떻게 또 나가줘야 되는 상황에 와지면 또 짐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하나하나 그런 중고 시장에 내보내서 처리할 수 있을 때 처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돈 뭐 몇십만 원이라도 뭐 20, 30만 원이라도 그냥 현금을 받고 파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손때 묻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어찌 후련하기만 할까. 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본 외동딸이라 더 귀하게 자랐다는 낸시랭.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환경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유년 시절을 보냈답니다.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던 어머니에게 딸은 전부를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였는데요. 엄마 살아계셨을 때도 계속 부유하게 살았죠. 엄마의 영향력으로. 그런데 대학교 4학년부터 대학원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쳐서 저희 집안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면서 부터가 힘들어진 거죠. 지겹습니다, 병원. 재수부. 병마와 싸우면서도 늘 당당하고 꿋꿋했던 엄마. 그 모습을 간직해두고 싶었다. 저의 친아버지라는 사람도 이미 저 대학원 때쯤? 그때도 엄마 계속 암투병 중이셨는데 출근한 줄 알았는데 나가서 안 들어오셨어요. 그냥 그때부터 그냥 연락 끊긴 거예요. 친척들이 아무도 저희 엄마 이렇게 이제 아픈데 아무도 와서 간병이며 뭐 돌봐주며 걱정해서 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론은 제가 가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죠. 찰부지 부잣집 외동딸에서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낸시랭.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낸시랭은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이영만리 타국에서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이후 세상은 그녀를 주목했고 유명세를 타자 일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급했기에 이미지 따윈 생각할 겨를 없이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했었던 낸시랭.